최근에 이제 치아가 많이 다치거나 깨진 분들이 사고가 많이 나는데 최근에 혹시 기억이 나는 환자분이나 이런 사례가 있었을까요? 가장 최근 사례 중에 하나인데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눈이 많이 와서 빙판길이 좀 생기다 보니까 환자분이 바로 치과 앞에 있는 보더블럭 쪽에서 넘어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입안에 굉장히 피가 많이 나는 상태로 우선은 당장 응급실 가기보다는 치과가 앞에 있으니까 오셨는데 보니까 치아도 좀 깨져 있고 입술도 많이 찢어지고 해서 긴급하게 처치를 해줬던 환자분이 기억이 좀 납니다. 예. 침대에서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놀다가 이게 옆 사람 머리에 부딪혔다든지 심지어는 뭐 그냥 공놀이 하다가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가장 이제 조금 놀랐던 경우로는 이제 애완견이랑 놀다가 물려가지고 잇입술이나 이런 데 외상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굉장히 원인이 다양합니다. 네. 최근에 조금 더 늘어나고 있는 사례이긴 한데요. 차 사고를 통해서 이제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꼭 차가 아니라 오토바이를 타시는 분들이 좀 요즘 길거리에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토바이는 특히나 더 외상에 취약하다 보니까 그런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서 내원하시는 분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교통사고로 인해서 외상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복합적으로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아가 파절된 경우는 물론이고 치아가 제 위치에서 벗어난다든지 입안에 어떤 찢어진 상처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치료가 동반되어야 되겠고요. 또 외상 통해서 이제 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다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흔히들 간과하시는 게 다쳤을 때 이제 너무 정신이 없다 보니까 모르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의외로 턱관절도 많이 다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부딪히다 보니까 턱에 충격이 많이 가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후유증으로 남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초기에는 잘 모르시겠더라도 치과에 오셔서 혹시 물리는 게 변하지 않았나 또는 입 벌리는 게 예전과 똑같은지 이런 거를 한번 평가해 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입안 쪽이나 다른 부분에 불편감이 있다고 하시면 무조건 한번 평가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턱이나 치아는 안 다친 것 같은 데에서 그냥 넘어가실 게 아니라 치아도 부딪힘으로 인해서 원래 씹히던 거에서 위치가 조금 변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턱도 이제 처음에는 근육이 놀라서 잘 몰랐다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물리는 게 많이 바뀌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치과에 와서 촉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외상이나 이런 거에 대한 영향이 없는지 평가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외상에 대해서 적절하게 치료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치아가 이제 변화된 위치에서 그대로 고정이 돼 버려 가지고 교합이 많이 틀어진다든지 아니면 치열이 틀어진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턱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대한 치료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교합 자체가 많이 변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수면 무호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경우도 있겠고요. 후유증은 사실 굉장히 다양한 방향에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저희 서울 라이프 치과에서는 자동차 외상이나 여러 가지 외상으로 오시는 환자분들은 어느 부분에 사실 손상이 있을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CT도 촬영을 하고요. 또는 엑스레이랑 분해 사진을 꼼꼼하게 촬영을 해서 놓칠 수 있는 부분까지 다 검진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나중에 이제 모르는 상태로 넘어가거나 후유증으로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검진해드리고 있습니다. 치아 파절이 있거나 아니면 턱이 불편해서 당장 교통사고 후유증을 치료하는 기간 동안 치과 치료를 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그런 장비들을 통해서 치료하면 보다 수월하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킥보드로 인한 사례 최근에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킥보드의 경우에는 보호장구도 안 쓰시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신다 하면 외상으로 왔다 하면은 케이스가 조금 심각한 경우가 조금 많습니다. 킥보드 환자분들 중에 기억나는 분들 중에 하나는요, 이제 킥보드 타다가 이제 넘어졌는데 이가 하나가 아예 없어져가지고 못 찾아서 그냥 오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치아가 분명히 하나가 없는데 주변을 아무리 뒤져봐도 안 보여서 그냥 일단 왔다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치아가 완전히 박혀서 잇몸뼈 위에 박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안 보이는 경우였던 거죠.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참 그래도 다행히도 그 위치에서 잘 빼내가지고 신경치료와 고정술을 통해서 치료를 했고요. 꼭 그렇게 살리지 못하더라도 임플란트라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도 치료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입안을 다친 것 같은데 치료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험마다 이제 아무래도 그 치료에 대해서 책정되어 있는 금액들이 좀 상이하다 보니까 제가 100%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치과에 측정된 수가보다 낮을 경우에는 치료를 거부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환자분들이 보험이 커버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치료들을 적절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수가에 책정되어 있는 한에서 환자분들이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진단을 해보고요. 이런 치료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은 보험으로 적용을 받으실 수가 있다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치아가 빠졌을 때 그것을 이제 손으로 막 만진다든지 또는 이제 뭐 이물질이 묻었다고 해서 막 이렇게 닦아서 가져오시면 안 되고요. 우유에 담아 오시는 게 가장 무난한 방법이겠고, 만약에 그런 걸 급하게 하실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제 조금 간단하게 너무 이물질 같은 거 묻은 것만 제거한 다음에 입안에 차라리 담고 오시는 게 더 낫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 오히려 살려볼 수 있을 만한 방법이 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대처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외상, 특히나 이제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외상으로 인해서 어떻게 치료를 받으셔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처음에 사고가 나면 당하고 어디가 아픈지 정확하게 판단하시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고민스러우신 경우에는 치과로 오셔가지고 한번 이제 진단을 받아보시고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에 후유증 없이 치료를 잘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